네, 안녕하십니까. 한자로 보기 기초한자 7번째 강의입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부수 중에 발과 관련된 강의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장황한 이야기는 각설하고요. 자, 바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빨리 한 번씩 자, 눈으로 보고 속으로 소리 내든 입으로 한번 소리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자, 제가 동그라미 딱 칠 때마다 그때 입으로 한번 소리를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언어 학습은 자, 반복과 훈련과 반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동그라미 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야만 아는 글자고요. 제가 많은 시간 동안 다른 글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수 글자만큼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으셔야 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 강의는 자,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사람인과 관련된 글자들 알아봤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글자들을 했었고요. 자,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너무 빠르게 동그라미를 그린 것 같지만은 그만큼 즉각적으로 나와야 이 글자들을 완전히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손과 관련된 것들을 다 정리해 봤었죠. 따로 나중에 강좌를 마치면 또 이것들과 같이 계속 짧은 시간에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 누구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발과 관련된 것들인데, 자, 이것도 뭐 2시간 강의나 아니면 3시간 강의쯤으로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마치려고 하려고 뭐 계획은 합니다. 계획은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강의록에 대본을 미리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글자만 덩그렇게 놔두고 그냥 그때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많이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뭐 공감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알고 보면 한자 공부는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네이버라든지 막 각종 사전에서 정확하게 그 사진을 찍든지 글자를 써 넣으면 그 뜻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의 글자에 막 적게는 뭐 3개, 4개의 뜻에서 어떤 글자들은 뭐 20개, 30개의 뜻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글자의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 시대를 지나면서 자, 뜻이 달라졌는가라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문장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족입니다. 발족. 자, 발이 무엇인지는 잘 알죠, 그죠? 자,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의 신체 기관이죠. 발.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발의 모양을 볼 것 같으면 역사적으로 각골문 시대에는 각골문 시대에는
자, 이렇게 우리 종아리 뼈부터 그죠? 아래까지 전부 다 무릎 뼈부터 종아리까지 발까지를 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문시대도 이제 그렇게 나오다가 조금 근문시대에 좀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발족의 위에 있는 요 입구죠. 위에 있는 입구는 신체 기관의 하나 부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문에서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나온 부분은 일단 우리가 절단면을 볼 것 같으면 그저 둥글겠죠, 그죠? 둥그니까 둥근 모양이 나는 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칠지와 같은 것은 발 자체, 발자국 모양,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발족 그러면 신체 부위에 붙어 있는 우리 발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무릎 아래 전체를 발이라고 보면 발 부위라고 보고요. 그리고 종아리나 뭐 복사뼈라든지 아니면 발바닥이라든지 발가락이라 여러 가지 형태들과 또 발과 관련된 그게 있죠. 동작이라든지 행위가 있죠. 맨 먼저 정지된 상태에서는 발의 모양, 정지된 상태에서의 발을 뗀 발자국의 모양, 그리고 발을 내딛었을 때 한 발을 내딛은 모양, 두 발을 내딛은 모양, 또 걷는 모양, 뛰는 모양. 뛰는 것도 앞으로 뛰는 게 있고 제자리에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양한 말이 있죠. 달리다는 말도 있고 뛰다는 말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발과 관련된 행위 동작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 발 모양과 발 행위에 대한 글자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발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이란 개념을 잡아놓은 게 발족자죠. 발족자입니다. 자, 발족자와 관련된 글자들은 오히려 이 정자체 우리가 해서체에 있는 요 발족자와 관련된 글자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발 자체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옆에 사람 발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밑에도 나타나고요. 그대로 형태 나타나죠. 자, 먼저 재촉할 촉. 재촉하는 게 뭔 줄 알죠? 그죠? 재촉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옆에서 어떻게 행동하자라고 그냥 말로서 하는 거고, 또 아주 재촉이란 거는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급박하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고 스스로 다잡는 그런 것을 재촉할 척이라죠. 그래서 발 옆에 사람인을 그려놔서 발이 움직이기를, 발을 떼기를 재촉하다라는 의미로 재촉할 촉, 그럽니다. 재촉할 촉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잡을 착 있죠. 잡을 착은 손으로 발을 잡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 잡을 착 해가지고 착이란 소리가 발족자의 이형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서는 소리 의미인데, 발걸음을 잡다, 잡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손의 의미니까 손으로서 발걸음을 잡다, 손으로서 아니면 어떤 행위 동작들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잡을 착이란 개념 자체는 실제 이 발 자체라기보다는 발의 행동이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요 대지를축이라는데, 저는 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았어요. 사전에서 어떤 각 검정 시험 기관에서 대표음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은, 저도 처음에 대지르다가 뭔지라고 찾아봤는데, 대지르는 게 우리 이런 말 쓰죠. 어디 일에 들이대다 할 때, 그 대지르다 뜻은 찌를 듯이 대들거나 맞서는 것, 또는 무작정 또는 갑자기 행동하는 것, 우리 들이댄다 그러죠. 들이대다 할 때 들이대서 그냥 지르다는 의미예요. 대지를 촉이죠. 자, 근데 글자들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간 이야기는 발이 있는데, 발은 어떤 행동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데, 위에 볼 것 같으면 위에 나타나는 게 우리 친척할 때 척이거든요. 그 친척할 때 척인데, 글자들 구분해 보면 오른쪽에 요 창과자가 나타나고요. 창이란 거는 이제 무기죠. 무기고, 그리고 기본 요거는 무기를 반 자르면 요 자체는 우리 엄호할 때 엄호죠. 언덕한 엄호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요 하나만 볼 것 같으면 나아가다는 의미죠. 우리 삐칠별은 나아가다는 의미가 되는데, 안쪽에 나타나는 여기 아제비숙입니다. 아제비숙. 아제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래 형제들 모두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라고 하는데, 근데 친척들이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이 말은 외부에서 어떤 적이라든지 위험한 상태가 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척 척도 되고 근심할 척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 보면 맞이하기 전에 그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역공격하자 하는 재촉의 의미도 있습니다. 재촉할 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까 요 재촉할 촉이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친척 모두를 재촉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뭐 그냥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근심할 바에는 나가서 우리가 선공격을 하자라는 의미로 대지를 축, 대지르다. 들이대 보자 일단. 자,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근한데 요거는 이제 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절름발이라고 있죠? 우리 절마다 마땅한 이래가 절름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발이든 이때 발을 걸을 때 쩔뚝쩔뚝해서 저는 걸음을 한 사람들이 절근자라고 씁니다. 절근자라고 쓰는데, 자, 그래서 발을 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보면 위에 나타나는 글자들 보면요, 우리가 지금 날씨가 올해 많이 춥죠. 많이 추우니까 보면 요 찰한, 그럼 차다 할 때 엄동설한 할 때 한자를 열 쓰거든요. 밑에다가 이제 얼음빅만 쓰면 차다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찰 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이 얼 정도로 아주 찬 날씨입니다. 찬 날씨고 얼음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살얼음이 끼어져 있는데, 너는 우리 보면 저는 이제 촌출신입니다만은, 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배를 다 베고 난 다음에 뭐 가을거지 끝나고 겨울이 와가지고 살얼음이 얼면 그 논에 들어갈 때는 살얼음이 끼어져 있으니까 발을 디딜 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조심조심 걷죠. 조심조심 걷죠.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찰 한자를 써가지고. 찰 한자로. 이해가 가겠죠, 그죠? 그래서 발을 전나는 말은 우리 보면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발의 상태가 잘못되어서 쩔뚝쩔뚝 저는 것도 있겠지만은, 절다는 말은 펴지 못하고 바르게 걷지 못하고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심조심 발을 꺾어서 걷다. 그 절근, 그러면 절근. 그 다음에 악착할 착, 이것도 잘, 악착하다는 말 잘 알죠? 악착하다. 악착같이 산다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악착에 보면 우리 이를 악물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착에도 악자도, 악착의 악자도 악착 악라는데 앞에 이치가 나옵니다. 악착 악자도 이치가 나오는데, 이래갖고 집옥자를 쓰죠. 집옥자를 쓰고 이제 악착, 그래요. 악착이라는데 둘 다 이치가 나오는데 이를 악물고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족이나 요 옥은 그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악착이란 말은 사소한 일 같은 거, 그죠? 사소한 일이지만은 아주 매우 끈기 있게, 그냥 모질게 대하는 걸 악착 같다 그러는 거죠. 하여튼 이런 글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요 재촉할 촉이라든지 잡을 착은 좀 자주 쓰죠. 여기 대지를 축이나 절근, 악착할 착은 우리 악착이란 말은 잘 쓰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들이대다, 뭐 머리를 들이대다 할 때 요 대다라든지 아니면 뜻에 뭐 발을 전다라든지 아니면 악착 같다는 말을 우리 일상속에서 말은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를 활용한 글자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이제 발족만 가지고 나온 글자들은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발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왼쪽 펜의 붓으로서, 왼쪽 변이죠. 변의 붓으로서 이제 형체가 조금 달라지죠. 형체가 달라지니까 입구의 밑에 그칠지,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다음인가 그칠지 다음에 하겠군요. 그칠지를 하겠지만은 발족의 변형체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발족은 이렇게 발소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빗어 쓰지만은, 길게 이제 그걸 쓰지만은 요 딱 그칠지 같이 쓰는 게 이제 발 모양입니다. 자, 요렇게 나오면 발을 가지고 하는 행동, 발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길로죠. 자, 우리 뭐 길이라는데, 자, 나중에 이야기 또 하게, 내가 뭐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자, 길로라고 하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는 우리 각각각이라죠.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각각각, 각자 할 때 각각각인데, 자,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거 자리고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천천히 글을 쇠라죠. 글자 중에 나중에 할 겁니다. 천천히 글을 쇠인데,
자리, 어떤 일정 지역에 있는 자리를 천천히 걷다는 건데, 자, 저 앞에 우리 그거 할 때, 손 이야기할 때, 갈 행자가 사거리, 길을 닦아 놓은 대로라는 거죠. 지금의 길이 아니고, 과거 옛날, 지금 1000년 전에, 200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길을 턴다는 거는 왕궁이라든지 권력자들이 사는 그런 주거지에만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댕기고 동물이 댕기는 그런 길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나 있진 않죠. 그래서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길을 따라, 여기 사거리가 갈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조심조심 해야 돼요. 조심조심. 그러면 사람마다 대로를, 큰 길을 다닐 때 다니는 행동거지나 발걸음이 다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예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극을 보더라도, 그죠? 높은 사람이 행차하면 길가 양쪽으로 딱 벌어져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듯이 그런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제 예법이란 게, 예법이란 게, 궁중에 가서 왕을 알현할 때 신하들의 그 등급에 따라서 임금한테 하는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걸음걸이도 다르고, 뭐,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설 때도 전부 다 행동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길로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길을 비유했지만은 사람마다 각자 길을 따라야 한 길이 다 다름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각각각이 와 있는 거예요. 각각각이. 자, 아무튼 이게 나중에 위에 비우가 오면 이슬로도 되죠. 이슬로도 됩니다. 어쨌든 길로, 그죠? 도로, 그러면 길도자에 도로,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가야 될 길, 자전거가 가야 될 길, 사람이 가야 될 길 다 길이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길이란 거는 그 목적이나 용도나 상황이나 신분, 계급에 따라서 다 다니는 길이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이 길로자입니다. 길로자. 그 다음에 둘째 있는 게 이제 밟을 답인데, 우리, 그러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답보 상태에 있다. 그래서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답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답이, 논이나 밭 할 때 우리 전답할 때 논답자 있죠. 논답자는, 자, 밭에다가 위에 물을 가둬 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논답자고. 생긴 모양이 비슷하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잘못 보면 밟을 답 밑에 밭전을 써야 되는데 밭전이 아닙니다. 요거 뭐 날이라 해도 되고 가로왈리라도 해야 되는데 날이라 할 수 있죠. 밟을 답입니다. 밟을 답인데, 자, 이 글자를 보고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뭐냐면, 이 위에 물이 있습니다. 물. 자, 여러분 상상인데, 이제 어떤 연못이라든지 어떤 물 표면에, 아니면 아주 얇은 길인데 웅덩이에 물이 고여져 있어요. 물이 고여져 있으면 발이 닿을똥 말똥 하다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자, 물 표면에 둥그렇게 파문이 일죠. 그 모양입니다. 그 모양. 자, 그러니까 발을 디뎌 가지고 이 땅의 표면에 막 닿을락 말락 할 그 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답이란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밟다, 디디다, 아니면 밟아 누르다, 걷다, 밟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밟을 답이란 거는 그겁니다. 밟다라는 거는 발 아래에 있는 땅이든 물건이든 뭐 어쨌든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밟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강도의 세기는 아주 뭐 지디기듯이 깊이 무게를 실어서 밟든 아니 뭐 살포시 밟든 밟는 거는 밟는 거죠. 그래서 밟을 답에 이 글자를 응용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보다 이제 고가 있어요. 고가 있는데, 자, 그거는 새가 날아앉을 때 생기는 모양 좀 비슷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가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자, 도약하다 그러죠. 우리 뭐 체력장 한다든지 체력 검정할 때 육상에 보면 도약이란 게 있죠. 도약. 자, 도약이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뛸 때, 이제 땅입니다. 사람이 뛸 때 위로 뛰는 것도 폴짝 뛰는 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뛰는 거죠. 이 뛰는 게 두 가지란 겁니다. 뛰는 게 두 가지. 그냥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는 거는 뛸 도자예요. 뛸 도자. 근데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우리 약진 그러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약진입니다. 자, 그래서 도약도 두 가지니까 이거 딱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 구분해놔야 원래 말이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고 중국말을 배우시다 보면 자, 딱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둘 다 뛰는 거지만은 위로 뛰는 거는 도고, 그러면 오른쪽에 요 조짐 조자죠. 자, 새와 관련된 건데 전부 다 우리 인간의 행동 양식 패턴은 주위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인간의 행동에 대입을 시킨 거거든요. 안일비자는 그냥 일반 뭐가 아니다라고 이제 문장을 전체로 부정을 하는 부정어로 쓰이지만 실제 이 모양은 새가, 자,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새가 기러기든 어쨌든 큰 새가 먹이를 찾아서 이제 논에 앉아 있는데, 자,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이 새가 날아가려고 요 양쪽 날개를 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습기를 말리려고 폈는지 모르잖아요, 그지? 자, 일자로 있는 거는 날지 않고, 일자로 펴 있는 거는 날지 않고 날개짓에서 날개를 펼쳤는데 날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말리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체조를 하는 거죠. 요 안일비자는 날개를 펼쳤는데 날아가지 않는 상태를 묘사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가 막 날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한번 약간 구부렸다 폈다 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요 모습입니다. 새 날개를 약간 구부렸다 폈다. 그리고 요게 나가다는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짐 조자인데, 조짐 조자예요. 그리고 새조자, 새가 쓴다는 거예요. 조짐이란 거는, 이 날개가 하는 거 보니까 막 날아가려구나 하는 상태. 자, 뛰어서 날아오르는 바로 그때 날개짓을 하는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앞으로 야는 날겠구나라고 이제 조짐, 미리 날기 전의 상태죠. 그래서 조짐 조자예요. 그 조자와 도자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쓰는 표준어 이전에, 지금은 표준어는 대부분 이제 지어서 쓰면 지어도 이전에 디귿 받침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일부 가지고 이제 한경도 사람들은 남아서 디귿 받침을 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음원 역사를 보면 자음에서 옛날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조선이라지만은 듀션 그랬잖아요, 듀션이라고. 옛날 듀어라 했죠, 그죠? 좋다도 듀화가 하듯이.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뛸 도인데, 도가 조와 이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발음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 도약에 도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그리고 요 도약의 오른쪽에 요거는 꽁적입니다. 꽁고기 할 때, 까치, 장기 할 때 그 새는 새인데, 위에 이제 날개를 특징으로 하고 꼬리 깃을 특징으로 하는 새라고 해서 꽁적자입니다. 자, 아무튼 둘 다 도약을 새에 비유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발이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자취적이죠. 자취. 자, 취하면 코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악취할 때 냄새 취죠. 냄새 취. 그 자취니까 냄새와 관련돼 있다고 또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또역자인데, 또역자. 자, 지난번에 이 불글적자 할 때 이렇게 썼죠. 불글적자 할 때, 이 불글적자 밑에 나오는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면 불의 의미였죠. 불의 의미였고. 근데 요것도 불의 의미가 이거 남아있는 가운데 있는 것 점 두 개, 요 점 두 개를 빼고 나면 여기 큰 대자의 이형체입니다. 큰 대자. 그 대인이랑 사람이란 거죠. 큰 대자의 이형체고요. 잠깐만요. 화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큰 대자의 이형체고, 요 큰 대자 옛날 같으면 대인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대인이 있는데, 이거 보면 옛날 글자를 보면 대인은 이렇게 그랬다 그랬죠? 대인 겨드랑이에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보니까 대인이 끼고 있는 거냐, 낄 협자는 아니고 이 겨드랑이 액이라고 했어요.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대인의 냄새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인이 지나가면 그 향기가 퍼져서 대인을 따라가는 그런 냄새를 따라서 그 대인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의미. 그래서 요 또역자는 그냥 지금 문장 속에서는 또우처럼 또 역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글자 자체가 대인의 향기, 대인의 가슴. 대인이 보면 우리 옛날 그 영린이라고 해서 용비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이성계 설화라든지 그런 설화를 보면 어떤 뛰어난 인물들은 이
겨드랑이에서 날개 아니면 용비늘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냄새라고 그래요. 요 점주가. 그래서 자취를 따라, 길 따라 대인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자취적이라고 그래요. 자취적. 그랬다고 해요. 저라고 뭐, 아무튼, 그런 무한한 상상 또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조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요 발소나 필필. 필필은 이것도 보면 이제 그냥 짝을 나타날 때는 우리 이제 배필을 그러죠. 그죠? 짝을 날 때는 이제 배필하면 요 배자. 이렇게 쓰죠. 배필. 술 항아리를 쳐다보고 있는 여인네라고 해서 이제 배필을 이렇게 쓰죠. 제가 글자를 좀 못 쓰죠. 자, 딱 붙여 써야 되는데, 길게 잡아 쓰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배필할 때 짝필자예요, 짝필자. 또 필자는 여기, 이것도 이제 필자고 쓰는데, 우리 말 한마디 두 마디 할 때는 또 이 필 쓰고, 비단 한 필, 두 필 할 때도 요 필도 쓰고, 이 필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단위로 또 나타나기도 해요, 요 필자가. 그래서, 왜냐 하면 요 필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요거를 여기다 붙이고, 그죠? 요거를 여기다 요 위에다 붙이고, 요 길게 끈 거 숨을 어느로 할 것 같으면 또 여기 열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 필자랑 요 필자랑 똑같습니다. 짝필자라 하고, 발로 보면 이제 발소라고 해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이 이제 짝필, 발소, 발의 의미니까. 근데 글자들 보면, 실제 위에 있는 요 열릴개, 열리개가 있잖아요. 열리개가 점자 위에서 지금 하늘자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제 보면 요 초나라 초 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많이 나타나지 않고 몇 개 글이 있는데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이거나 그거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발족은 위에 입구가 있고 나머지 발족이 아닌 것들이 붙어 나오는 것들은 요거고요. 또 아래쪽에 나오는 요거는 결국 나중에 붓으로 변으로 붙으면 그거로 된다는 겁니다. 그치 지와 똑같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 시란 거예요. 이 시. 이와요. 오를 시에 나죠. 이거. 오를 시, 이 시 해요. 오를 시, 이 시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옳다, 이 시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발은 기본적으로 발이란 거는 시험시험 걸 착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에도 공간이 또 그렇지만 시간에도 어떤 출발 지점, 시작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위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또 복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침 해가 떴잖아요. 그죠? 아침 단자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시각을 아침이다 생각하면 아침부터 간다, 여기서부터 간다, 시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시, 여기서부터라고 해요. 이 시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해가 떴으니까 만약에 해가 안 뜨고 어두움 상태 계속 있었으면 뭔가 잘못된 상태지만은 해가 뜨고 제대로 가니까 옳다라는 개념을 갖고 온 겁니다. 옳다는 개념을. 자, 그래서 오를 시, 이 시. 그래서 시비비 할 때 시시 옳은 것은 옳고 비비 아닌 것은 아닌 걸 가리는 걸 시비를 가린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끌제. 자, 끌제. 자, 끌다는 말은 잘 아시죠? 그죠? 끌어내다, 끌다는 말이 있으니까. 자, 보면 이제 사람이 손이 있으니까 손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 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오를 시, 이 시는 시작 지점, 바로 그 지점이나 스타트를 의미하는 거고, 끌제는 거기서부터 움직이지 않으려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자, 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자, 손이 와서 데리고 간다, 끌고 간다는 의미로. 이 시가 나오면 바로 어떤 시작 지점부터 땡겨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제 제목할 때, 우리 제목할 때 쓰죠. 표제, 주제, 제목할 때 씁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이제 머리혈이 나오죠. 머리혈. 아주 신체 부위에 또 할 텐데, 머리혈이 나왔으면, 인간의 머리와 관계되어 있는데, 머리 앞쪽에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이걸 이마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마, 모든 그 본체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표제, 겉으로 드러난 것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하다는 거는, 자, 여러분도 보면 잘 알죠? 시간을 정하다. 근데 정할 정자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인정이란 말은
어떠한 사실을, 그죠? 자, 요게, 요 글자만 볼 것 같으면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발이란 말이야. 발이란 것은 존재고 시작인데 하나, 한 대로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잖아. 그러면 각각이 따로따로의, 그 아침은 아침에 의미가 있고, 점심은 점심에, 저녁은 저녁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시와 2시, 3시 시간을 나눠도 다 각각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모아놨지만 한 부분은 전부 다 자기 가는 바가 다 의미가 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딱 역할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그 역할대로 하는 것은 그 역할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역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인정하다 할 때 정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자체 나중에 공정하다 할 때도 쓰는데, 공정할 때 정은 발음정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초나라 초자입니다. 초나라 초자인데, 요거는 장기판에 보면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초나라에서 왔지만은, 밑에 이제 발이 있고 필이 있고 위에 나무들이 있는데, 요 보면 이 글자는 다르게 보기. 아주 요 위에 나무들이고, 밑에 요 땅인데, 땅 밑에 뿌리들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아주 무성하다. 초원이 무성하고 산천이 무성하고 나무들이 많고 숲풀이 우거지다. 그런 의미로 이 글자가 쓰입니다. 그 왜 그러냐? 위에 있는 나무보다 아래에 있는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니까 위에 있는 나무들도 무성하다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돌석자를 쓰면 우리 기초에 초를 쓰잖아요. 돌석자. 뿌리가 단단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초나라의 역사는 실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진나라, 한나라 이후에 많은 정서들이 이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결국 뭐 중국 역사는 사마천의 상의에 사기에 의해 가지고 역사가 정립됐는데, 그 이전에 보더라도 실제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 가지고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거든요. 진나라는 지금의 서쪽 정권이죠. 서쪽 정권인데. 서쪽 신강 위구르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지금 뭐 칭하이나 깐수 정도, 그러니까 감숙성이나 청해성 정도 그 영역을 본토로 해서 사는 세력이었는데, 결국은 다른 곳을 다 전국 치룡 중에 다른 곳을 다 잡아먹고 초나라를 맨 뒤에 이제 치게 되는 거거든요. 초나라가 영역이 넓게 되었지만은 아주 초나라가 지금 어디냐 하면 우리 코로나 발원지죠. 허북선 우한, 동정호, 그 양쯔강 중류죠. 양쯔강 중류에 뭐 지금에 있는 동정호 주변을 볼 것 같으면 될 겁니다. 허북선 우한 정도, 그 정도를 거점을 해갖고 그 모든 그 넓은 지역이 이제 초나라 영역이었죠. 넓게는 장강을 타고 있는 사천을 제외하고 상해가 있는 바닷가 쪽을 제외할 것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 양쯔강 상하 지역을 초나라가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땅도 넓기도 했지만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진시황이 최후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했었고 끈질기게 대항했었지만은 진시황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망한 것도 초나라 때문에 그래요. 초나라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지역 민족들이.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초안지라든지 아니면 진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많은 영웅들, 한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온 많은 영웅들은 전부 다 초나라 유민들이에요. 초나라 유민들. 대부분 다 초나라 유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나라와 초나라하고 장기판을 벌리는 이유는 결국 한나라가 초나라를 뿌리려서 생긴 나라입니다. 자, 어쨌든 초나라 초. 그래서 반석 할 때, 반석의 초 밑에 이제 주춧돌 기초 할 때 이 초나라 초자를 씁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보면 이 발소가 왼쪽 편 변으로 올 때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변으로 오니까 위에 보면 일이 아니고 열일개가 나오죠, 그죠? 열일개에다가 밑에 그칠지 발족을 해놨죠, 그죠? 자, 발족을 해놨는데 뜻을 보면 이제 트일소 이야기하죠. 우리 대부분 많이 쓸 때 우리 소통할 때 다 씁니다. 소통할 때 다 쓰는데, 트인다는 것은 막혀 있는 것이, 그죠? 벗겨내지는 거지. 아니면 두 장소가 관계가 안 좋았는데 멀었는데 가까워진다든지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는 것을 트인다고 하는데, 결국은 두 사이가 소통 왕래를 하려면 오고 가야 되니까 발이 나오는 거예요. 오고 가고 발이 나온 겁니다. 자, 사이가 트다, 물고가 트다 할 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 묶을 속자거든요. 묶을 속자.
묶어놨는데 어째 트였냐? 자, 중요한 걸 묶어놨는데 묶어놓은 것도 요 이게 한번 속자 우리 구속할 때 요 묶을 속자를 쓰긴 쓰는데 글자를 보면요. 이 글자는 그냥 해석자를 본 게 하고 과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한 지역과 한 지역을 자 엮어주고 이어주는 것을 나무라고 했죠. 나무보다는 목이라 했죠. 목은 한 부분과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이어주는 역할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붙어 있으면 트인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자, 이 글자 요 사이는 요즘 우리나라의 그 DMZ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묶어놨지만은 결국 묶어난 부위는 이 부위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시각 자체를 바꾸면 우리나라의 DMZ처럼 서로를 분리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붙여놓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이다가 요 장소가 요 두 곳에 볼 때는 안 좋았던 장소가 하나로 묶어주니까 사이가 트다라는 말은 자 하나로 되다는 말이고 그 알고 보면 원래는 요 두 사이가 뭐해서 멀은 거예요. 그래서 멀다, 드물다. 그리고 성기다라는 말도 그거죠. 소통하다도 다른 두 개가 엮어졌다가 떨어졌다가 하여튼 그 장소 관계를 가지고 사이가 틀리다, 성기다, 멀다, 드물다, 소통하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관계가 다른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소자와 뒤에 있는 소자와. 자, 요 뒤에 있는 트일소는 오른쪽에 흐를 류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거. 자, 원래는 막혔다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통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요. 요쪽은 둘이 원래 관계가 멀었는데 그러다 보니 드물었다, 멀다라는 의미예요. 드물었는데 서로 하나가 됐다, 성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물다와 성기다, 터다, 소통하다 이게 전부 다 우리말인데 이 말들이 한자 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개념 정리를 똑같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지? 다르게 해석할 뿐이에요. 바라보는 입장과 그죠? 그 상대가 되는 입장에서 두 단어가 생긴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있고 그 나중에 보면 또 소요유 할 때 나올 때도 나오는데 자, 아무튼 보고 또 시간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요 우리 의심하다 할 때 많이 쓰죠. 의심하다 할 때 의심할 의자인데 이것도 아주 많이 복잡하죠. 많이 복잡한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비수비고요. 화살시고요. 아래 또 요 아래나 오쪽 아래에 있는 거는 요거는 발소자죠.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요 모양 아직까지 명확한 이름은 없어요. 또 고리 같이 생기는데 이름은 없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그 통할 때 내가 바로 다음에 나올 때 통할 때 생길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제 통달을 통할 때 이로 쓰잖아요. 통. 그죠? 자, 통을 들면 통을 들어야 될 고리가 있는데 요 모양 같으면 이제 뭐 같아요? 꼭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새 키우기 좋아하는 새장 같지 않아요? 새장. 그 새장을 걸어 놓는 요 고리 있잖아요. 고리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종 있잖아요. 종. 우리 범종 같은 거 이제 범종 같은 거 이렇게 쭉 만들어 놔 놓으면 종을 치기 위해서 위에 요 천장에 걸기 위해서 그는 고리 형태 만들죠. 고리 형태. 요거를 뉴라고 하는데 뉴. 쇠로 만들었으니까네. 뉴라고 하는데 뉴라고 해요. 묵다라는 쇠로 연결하는 고리를 이야기해요. 고리. 자, 그 모양이에요. 그 손잡이 고리. 그리고 도장 같으면 도장이 옛날 지금도 그렇죠. 도장을 이래 파놓으면 그러면 못 겠는데 이래 갖고 손이 잡도록 편하게 만든 부위 있죠. 손잡이 부위. 요것도 다 요 쓰는 거예요. 고리. 손에 잡기 편하게 또 물건을 걸기에 이제 편하게 만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왜 의심하느냐. 절마 저거 딱 보니까 자를 보니까 이 화살로 쏴 죽일까 어쩔까. 어쨌든 죽이질 않고 한 번 더 유심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발을 걸어 놓은 거예요. 발을 담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의심할 의자를 쓰는 겁니다. 의심할 의자를. 제 스토리가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화살, 근데 아니면 또 다르게 이미 야가 죽은 사람, 그죠? 죽은 사람, 화살을 맞아 죽은 사람인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리에 발을 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걸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찾기 위해서. 자, 이 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의심이 딱 풀리죠. 이 의심이 풀리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의심을 한 연후에 안정이 되는 거지. 의심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인간 사회, 인간 행동학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의심할 때는 의라 하고 안정될 때는 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하다, 조용하다, 안정되다, 안정하다라는 의미도 똑같은 글자를 갖고 써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배우게 되는 이 얼음 빙을 쓰면 우리 응결하다 그러잖아요. 응결하다. 지금은 의심해가 불련돼 있잖아. 뭐냐 분리돼가 있지만은 저 얼음 빙이 하나가 될 때는 응결은 하나로 뭉쳐진 거 아닙니까? 그죠? 응결한 보면 이제 응결하다 할 때 뭉치고 응결될 응 아닙니까? 그죠? 응겨붙을 응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 글자에 그 다양한 스토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서로 서자, 또 제주꾼 서자라고 그러는데, 제주꾼 그러니까 예전 같은 신분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서로 서자예요, 서로 서자인데. 이 보면 앞에다가 요 흑토자가 오면서 사위 서자도 써요. 서로 서자인데, 자, 요거는 발이에요, 발. 요거는 발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발이 위에 가 있어요, 그지? 그럼 우리 발을 담근다 그러죠. 발을 담그는 어디에다가 발을 위에서 넣으면 발을 담근다는데 밑에 고기 여기 있으니까 이 뭐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글에 관한 뭐 과거 옛 사람들의 스토리가 참 많아요. 서로 많은데, 자, 이 온데 제주권 그러니까 우리 옛날 남사당 패거리처럼 그 하다못해 지방 장돌배기 장사꾼처럼 온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갔다가 지역에 뭐 행사를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일 마치고 나면 돈도 좀 벌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그 지역에 있는 뭐 기생집에도 맡기고 뭐 나중에 해포를 풀기 위해서 그 어째 여인네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기 가서 이제 저 아내들하고 저 아낙네들하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란 말이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랑이 없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 그것도 제조이고 누가 그 애정 행각을 벌이냐 하면 주체자는 그 제조꾼이야. 그래서 저 보면 이제 외톨이 원래 그 지방 사람이 아니고 뜨내기, 그리고 사위도 그 지방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풍습을 하면 전통 혼례에서는 여자집에 가서 치르잖아요. 그죠? 왜 사위냐 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이한테 사위. 자,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사람들이 그래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알단자인데, 새알단자인데 보면 밑에 이제 벌레충 있죠. 벌레충이고 위에는 이제 발소죠. 발소. 근데 발소인데 여기 말하는 집소자 같아요. 집소자. 자, 보통 알을 낳으려고 하면 집에다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발이든 소든 둘 중 하나를 갖고 오는 겁니다. 명령해서. 자, 어떤 둥지, 여기 둥지에다가 이제 벌레가 있는 게 아니고 알은 전부 다 둥지에 알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제 새를 안 하고 요 새알이라고 해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란자가 있잖아요. 알란자가. 우리는 달걀, 달개 알을 달걀. 그죠? 계란 할 때, 그 닭게자 쓰죠? 닭게도 쓰더라. 요거 손톱 좁다고. 하도 요새는 글을 안 쓰다 보니까. 계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을, 조류의 알을 란이라고 써요. 란을.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새알단이라고 써요. 그러면 단이라고 쓰면 뻔딴해 갖고 딴 쓰면 욕하는 거예요. 진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예요. 맨날 그 알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은 이 알이라 써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생물학에 나오는 단백질 할 때 단백질 할 때 단자를 요걸 써요. 단백질 할 때 단자를. 그 중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그래 쓰고, 우리는 알란자를 쓰고, 중국 사람들은 지금은 단을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계란 의미. 그래서 보면 중요한 요 계를 써갖고 요 계단이라고 해요. 우리는 계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보면 지단 그래요. 지단. 그래서 그 지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걀을 가지고, 그죠? 달걀을 가지고 프라이팬에 붙이는 게 지단인데, 중국 사람은 그 계란을 지단 그래요. 요 지가 여기 때 개를 저는 지라고 읽거든요. 지.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칠지죠. 이제 그칠지. 그친다는 거는 그칠지도 하고 이제 발지, 발 그 자체, 발걸음을 멈춘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을 딱 발에가 발바닥하고 발바닥 딱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발 그 자체, 자 멈춘 발자국, 발걸음이나 발자국 그 자체를 거칠지라고 써요. 근데 아까 부수 이제 발족의 부수를 아니다 발족의 부수가 왼쪽 편에 오면 나중에 이런 형태로 나오지만은 이런 형태 나오지 아까 길로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이 형태 자체는 거칠지란 거예요, 거칠지. 발 자체입니다, 발 자체. 뭐든지 자 앞에 훈이나 아니면 글자나 글자의 모양이나 형태나 아니면 저 소리죠. 그 소리 자체를 전부 다 응용을 해야 됩니다. 자, 발을 정 그러잖아요. 발을 정. 왜 발을 정이에요? 발이잖아요, 발. 그리고 위에 내 이야기했죠. 밑에 여기 발이고 위에 있는 게 못정자라고 그랬죠. 못정자. 여기 못정자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래 썼다고요. 이래 쓰고 이래도 썼어요. 요 발을 정자를. 왜 발을장?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가 영어로 justice에서 아주 옳은 일, 마땅히 해야만 될 일을 정의 바르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소리 자체 왜 이걸 발이라고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음절이라고 해갖고 밑에 받침을 빼고 소리가 한다 했죠. 자음모음만. 그래서 여기 발이고 여기 정이에요. 각골문에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발을 바로 정이란단 말이에요. 왜 또 정이냐? 위에 이게 못정이기 때문에. 바르다는 것은 뭡니까? 바르다는 것은. 이건 철학적 개념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할 테지만은 바르다는 것은 이미 바르지 못하니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를 정은 바르게 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 왜 정치할 때 치를, 요 치는 손에 뭔가 들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르지 못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근데 바르다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는 순수하고 곧았는데 태어날 때는 순수하고 곧고 깨끗하고 했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외부적 환경에 의해 가지고 여기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휘어집니다. 앞에 배불뛰기가 돼서 휘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배에 뭐가 차지 못해서 앞으로 굽어지기도 하고 사람도 가면 갈수록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는 엉금엉키면서 휘어진 상태에서 바르게 살라고 꼿꼿이 살았다가 원래 꼿꼿이 사는 게 맞는데 살면 살짝 휘어지죠. 그러니까 쇠붙이든 나무든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묻고 녹이 쓸고 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엄마 뱃속에 있었던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이 발을 정해.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 힘에 의해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거 정치정이라고. 이 발을 정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녹슨 것, 묵은 것, 뗀 것을 다 닦아내는 일이라든지 휜 것을 원래의 상태로 순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발을 정이에요. 그렇지? 원래 그게 이제 우리 철학적 개념의 발을 정자고 여기 글자의 그 소리를 갖고 오는 거는 밑에 발이고 위에가 못정이니까 발을 정, 바라는 소리를 정이라고 읽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진짜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스토리 같이 만드는 것 같이 그러지만은 중국 말은 잘 못해도 중국 글은 다 알고 중국의 모든 책들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여기 자체가 발이라는 건 중국 사람도 알아요. 그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제? 저거는 무조건 정정 그래요. 근데 정정 그러니까 밑에 발이 있으니까 발은 발걸음 바로 서 있어라. 그런 이야기만 하지만 원래 이 글 자체는 소리가 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길로는 이야기했죠. 그죠? 길 따라서 각각 제각기 가야 될 길. 그죠? 인생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굿셀무도 보세요. 잠깐 좀 치우고요. 굿셀무라든지 용감하다, 날래다, 아니면 호반무, 그러죠. 호반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처럼 양반이라고 해갖고 문반, 무반 해서 양쪽에 즉 이제 무를 숭상하는 그런 무리, 호글들의 무리에서 호반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무술하는 사람들 크게 체육관에 무 써놓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글자 원래의 의미라 이 사람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술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이거 보세요. 오른쪽에 발을 정 아닙니까? 발을 정. 그죠? 붙여놓으면 어쨌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 창과가 아니고 익이에요. 익. 주살릭이죠. 주살릭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살익인데 발을정인데 이걸 주살을 가지고 주살이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말 자체가 죽일 살도 주살이고 살 어쨌든 생명을 죽인다는 의미인데 여기 보면 굳세다는 의미 자체가 굳이 세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냐? 우리 보면 이제 옛날에 점을 치는 사람이 요 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정. 근데 글자들 보면 밑에 나중에 조개패인데 어쨌든 뭐든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만 알고 있고 중요한 사실을 해결한 사람이 정이에요. 어쨌든 정이에요. 우리가 정숙해라 하고 정조를 지키라는 의미도 다 이 정자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밑에 나타나는 거는 이 조개패가 나타나는 거는 남자의 상징입니다. 남자의 심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을 정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이름에 우리가 뭐 정자, 정숙이라고 딱 이름 쓰면 뭐 그거는 아이고 정조님 해갖고 안 좋은 여성의 그 안 좋은 거 생각하지만 하늘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아는 자를 정이라고 했다고요. 정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 게 내가 왜냐면 굳세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나는 여기 있죠. 요거. 전복자. 요 전복자는 신한테 물은 거예요. 그죠? 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알려준 사실을 요 전복이라고 해요. 전복. 그것을 예전에는 굿이라고 불렀어요. 굿이라고. 그래서 왜 굿을 해요?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굿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굿이 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발을 정자 해갖고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못을 빼버리니까 세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버린 것을 천기든 중요한 사실이든 사람의 기운이든 자꾸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순수했던 데서 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살익이 앞에 나무목을 붙이면 여기 말뚝이기 말뚝이기란 글자예요. 말뚝을 박아 놓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못을 박아놨는데 가면 갈수록 못이 헐거워져서 기운이 세니까 더 이상 기운을 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글자가. 자,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바르도록 노력하라는 게 말뚝을 계속 더 큰 말뚝을 받아서 원래 바르도록 노력하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 이제 뭐 운동을 하든 정신 수양을 하든 하라는 의미에서 수를 쓰는 거예요. 굿이 세니까 굿이 세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굳세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고 그죠? 뜻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뜻이 강한 거네. 그리고 많은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근데 글자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의 막 의견 정도로만 지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굳세어라 금순화해서 그 굳세다는 거 의지가 강하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운, 잃어버린 기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기운을 보존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무에서는 항상 보호를 강조를 하고 자신의 정신 수양을 강조하잖아요. 정신 수양을 강조하는 방법으로서 정신을 강화하고 육체도 강화하고 둘 다 하는 게 이제 무다는 거예요. 이게 남을 죽이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갈 기회요. 돌아가다는 의미는 알죠? 그죠? 돌아가다는 의미는. 자,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간 사람은 밖에 나간 사람이 돌아가겠죠? 밖에 나간 사람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요를 쓰면 우리 부인할 때 부인 붙자잖아요. 부인 붙자. 그치? 자, 어찌 보면 이제 왼쪽 얘가 뭐 비추라고 하고 왼쪽에 여기 이제 빗자루를 하는데 빗자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런 뜻이 있지만 원래는 빗자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 비추자예요. 이게 의미는 다른 게 글자 속에서 오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면 우리 이건 글자잖아요. 요 제후제자는 알잖아요. 제후제자. 한 지역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남자예요. 그 제후는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을 할 거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지위에 올 거 아니에요. 동등하게. 자, 그 사람이 요거예요. 그죠? 비예요. 비추예요. 추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새 추자, 새롭게 옹립된 사람. 자, 그리고 우리가 추장할 때 일반적 추장 이 전부 다 추자예요. 추자인데 대부분 이 글자들이 나오는 고대 문장이나 문헌들 역사서에 보면 새롭게 자리에 옹립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니까 그냥 옆에 열을 써가지고 우리가 부인이라고 정실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그 일개
안악내 여자였지만은 결혼을 하면 이 제후와 같은 반열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요 제후가 전쟁 가서 뭐 죽으면 어째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짜라는 거예요. 시집 가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밖을 나가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본가로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귀성할 때 자기 집을 떠나서 격지에 살다가 돌아가는 것을 귀라고 하죠, 그죠? 그래도 본가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언덕이 있고 발걸음이 언덕을 넘어서 발길을 그냥 장애물을 다 넘어서서 가다는 의미예요. 또 여기에다가 뭐 이상한 다른 해석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돌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자 여기까지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자 시간 1시간에 맞출게요. 자 이 차는 지금 문장 속에서는 이것 저것 바로 여기 이런 의미 이것 저것 바로 여기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요건 발걸음이죠. 거칠지니까 스톱 자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비수비 할 때 배웠죠, 그죠? 나에게 등진 자 비수가 세상을 떠난 죽은 자, 나를 배반한 자, 배신한 자 이런 의미가 전부 다 이 비수비자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세상 그 당시에 글자를 만든 세상에는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에 자 출발 지점이라든지 시작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여기 내 앞에요, 내 앞에서 여기 남은 자와 떠나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떠나간 자들은 다 여기 비수비예요, 그죠? 비교할 비 다 떠나간 자는 다 등 돌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딱 긋고 내 서에 멈춘 자리 아닙니까? 그 발지 내가 딱 선 자리 요 선 자리에서 자 바로 한 자리를 한 발자국 벗어나면 자 나한테서 배반하고 아니면 나의 등을 돌리고 간 거겠죠. 무리들도 그렇죠. 이주에 가는 무리들도. 그러니까 바로 이 차 바로 여기라는 시작 지점 경계 지점 이것 요걸 할 때 우리가 근칭이라 그러죠. 내 바로 앞에 있는 지점 여기서 시작점은 나에서 등을 돌리고 간자 바로 시작된 바로 그 지점이라기 위해서 이 차자를 쓰는 거예요. 이 차자. 그래서 이 차자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차제에 뭐 할 때 그 차 다음 차 그러잖아, 그지? 그 차라는 거, 이 차라는 말이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 우리 보면 어차피 할 때 어차피가 다 한자예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할 때 피는 저쪽에 저 해서 뭐 2인칭 3인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떠나가서 아예서 이미 멀리 떨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내 눈앞에서 시작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차자 요거를 씁니다. 이 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치 이제 원래는 이제 요거다 이야기했죠. 우리 입 안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위쪽이고 요 아래쪽이고 윗입술 아랫입술 보면 위에 요 작은 사람이니 하나의 그 치아 이빨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소리가 자 요걸 보세요. 요거 이걸 보더라도 요거 이름이 그칠지 아니에요. 요 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치 소리가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요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요 자체가 그칠지 그러니까 뭐 지나 치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생긴 모양이 입 위에 흉중 같죠, 흉중. 뭐 흐르는 콧물이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소리를 갖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걸음보. 걸음보란 거는 우리 일단 걷는 모양, 그죠? 보법 그런데 걷는 모양, 걷는 형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걸을 때 뭐 우리 보면 옛날 사람은 옷이 있다 보면 소매 부위에 품이 넓죠. 품이 넓어 놓으니까 요거는 발이요. 발을 띄니까 요 작을 소자인데 작을 소자는 나중에 지을 작자처럼 뭔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우리 작을소가 적을소죠. 적을소니까 요 자체는 이 사람 요 작을소자가 닮을 초처럼 사람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걸이가 우리 보면 이제 행진을 하다 보면 팔을 한쪽을 내디디면 팔을 한쪽으로 팔이 올라가고 한쪽 팔은 뒤로 가죠, 그죠? 행진할 때 교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모습에서 위에 상체의 한 팔이 앞으로 나온 모습이에요. 이걸 보고 걸음을 내딛다, 걸음다, 그 모양, 걸음보 그러는 거예요. 걸음보. 적을소를 쓰예요. 적을소를. 자, 아무튼 장황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부수를 자
단디 보라는 거예요. 부수를 단디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